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상반기 2분기 8월 삼관왕 베스트 현상준 대표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점에서 살 수 있는지, 어찌 보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제일 키포인트겠죠. 제가 그 가운데서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3강 오늘 급등 전 미리 저점 매수하는 방법, 거래량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코스피 단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 자리 저점 이제 넘어가서 고점 라인, 그 저점을 잘 찍고, 자, 이게 좀 주봉입니다. 코스피로 주봉이 이미 좀 넘어갔어요.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 번 더 추세상 꾸준히 좀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가는 말에 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또 순환매가 잘 돌고 있죠. 그래서 종목 섹터들별로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던 섹터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STO 관련된 종목들, 또 요새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비만 치료제, 정말 많은 섹터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순환매에 대한 얘기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고점 라인을 잘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는 포인트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서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방 추세에서 패턴으로 잘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바로 튀어주는, 그러니까 추세를 어긋나는 행태들은 아무래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주식은 에너지다라는 것,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또 하방 추세가 나타나면서 박스를 그리는데, 그 하방 추세를 이겨내는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방 추세를 내려가다가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큰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렇지만 어떤 주체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힘이 들어왔다.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인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지수로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수뿐만 아니라 이거를 종목으로도 확대를 해서, 추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하방에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다, 가장 강력한 힘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종목도 그렇게 한번 더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다룰게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사례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사례인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가운데 6% 추가 상승,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고점을 넘으면서 6% 올랐고, 그 다음에 72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서 16% 추가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올라가는데 27%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얼만큼 더 올라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6, 뭐 16, 27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정성적으로 표현을 한 거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20%, 한 15% 정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3,300이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이. 거기에 10에서 15에서 한 20을 더 상계를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약 3,000,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3,700에서 한 3,800선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전에 코스피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줬을 때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에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하면서 3,600 넘어서 3,700, 800까지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보죠. 급등전, 저점 매수, 거래량 공식. 급등 중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급등 종목에 계속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고 계시지 않나요? 이전 거래량과 비교하며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등을 하는 중에 한참 고점을 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이미 한참 넘어가서 보유자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는 거는 다소 위험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불나방 매매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좀 쉽지 않은,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좀 리스크도 좀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전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 거래량이 100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앞서 제가 1강에서 2강 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나와야 물량을 어떻게 해요? 소화해 준다 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거래량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비슷하다면은 어떤 패턴으로 또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기법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본인의 맞는 거래량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조 지표도 좋아요. 뭐 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본인의 딱 맞는 기법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매매했다가 저런 매매했다가 계속 중구난방 매매를 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주 고점 매매 금지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웍스, 저희도 매매를 많이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부터 고점까지가 약 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셨다?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고점을 계속 고집을 하시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잘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겠고, 고점에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은 나는 그러면은 절대로 고점에는 안 살 거다 다짐은 하시겠지만 또 고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요. 그런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지금 아니면은 못 살 것 같아서,
이것도 급등할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딸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분명히 매수 자리는 있어요. 매수 자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ADM을 좀 갖고 와봤어요. 현대 ADM. 요새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매매를 또 하시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바이오 종목도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넥터스 같이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런 여러 종목들도 섹터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거래량이 잘 실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점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왔겠죠. 매수만 해서는 되지도 않고 매도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매수하고 매도량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왔겠죠.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의 매수량과 매도량은 똑같겠죠. 여기서 분명히 매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도만 하지는 않고 분명히 매수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데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상승세가 나오고 이 폭만 해도 15% 정도 됩니다. 꽤 큰 편이에요. 근데도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십시오. 혹여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만 하십시오. 이미 급등을 한 자리인데 여기서 어떤 또 수익을 내시려고 들어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점을 계속 들어가시려는 그런 유인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계속 고점에서 들어가시면서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지 않은 종목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거래량과 비교해서 가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량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자, 원전주. AI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원전이 이제 필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원래 이 자리는 원전이 아니라 원래 이 자리는 핵융합 자리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핵융합이 먼저 나왔어야 됐는데 기술력이 따라오지를 못했죠. 뉴스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카막이라는 단어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테고, 플라즈마가 1억도 매초를 계속 유지를 했다. 더 연장해서 유지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속적인 뉴스가 나오질 않았죠. 그러면서 늦어지게 되다 보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풍력이라든지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로는 다 채울 수가 없던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탈원전에서 다시 탈원전, 원전을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럽에서도 러시아에 기대고 있던 노드스트림 잘라버렸죠.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스에 의존하다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다시 원전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만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합적이 좀 있죠. 독색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치적 기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원전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급해졌어요.
그래서 친환경으로는 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원전에서 채워나가야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22년부터 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제가 2024년 말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매수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과는 사뭇 다른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래량이 어떻게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만큼 이전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주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이 종목도 제가 24년 말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수 관점을 잘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수익을 내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업은 약 20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5년 상승, 5년 횡보, 10년의 하락 주기를 겪습니다. 20년의 사이클이에요. 뭐 요새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 사용 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배 사용 연한이 100년이 되거나 500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이 빅 사이클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년의 사이클입니다. 만약에 하나오션을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신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을 월봉과 뭐 연봉 차트도 좋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5년, 10년으로 가는 흐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년 상승, 5년 횡보, 10년 빠지고 다시 5년 오르는. 그러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스타트가 바로 24년부터였어요. 빠르게는 23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23년부터라고 하면은 23년부터 23, 24, 25, 26, 27년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연료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그래서 소화를 해주는 모습, 그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와졌죠. 그래서 이전 거래량을 비교 후에 매수하는 이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내용들 지금 하단에 VOD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다음 섹터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게 될지 그 거래량을 기반으로 제가 좀 풀어 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급등주 잡는 방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거래량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하나 더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월봉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자,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기조도 맞고 전 세계 기조도 태양광을 좀 더 늘려보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다 더해서 중국을 좀 더 견제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솔루션 거기에다가 요새 폴리실리콘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가격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거래량 한번 볼까요? 유독 이전보다 튀어주는 거래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강한 상승장이 나와줬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전에 매물을 소화해 주면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4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졌죠. 일봉 차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는 이제 월봉이고 좀 길게 본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한번 보고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HBM3에 이어서 HBM4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HBM 시장 일반 D램 시장과 같이 더불어서 AI 시장에서 정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장 큰 종목들이 오르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작은 중소형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갭을 메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덕산 하이메탈이 쭉 눌려주다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 주는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241선 1년선입니다. 1년선.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1년선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는 종목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흐름,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게 되면은 역배열,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깔리면 이제 정배열이라고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꼭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고 있다. 잘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되겠죠. 이 덕산 하이메탈은 하나 더 이슈가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덕산 네오룩스 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지분의 가치가 상정이 잘 안 돼 있어요. 산정이 돼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더 못된 모습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본 모멘텀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덕산 네오룩스 이거에 대한 지분 가치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주식을 잘 하시려면은 모멘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모멘텀도 잘 아셔야 되겠고 이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얼만큼 파괴력 있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섹터들이 있죠.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섹터가 제일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흔적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으로 여러분께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큰 손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이 저점에서 어떻게 잡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전 저점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는지 그래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로보티즈입니다. AI 워커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글쎄요, 앞으로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로봇 청소기가 각 집에 하나씩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각 집에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겠죠. 자, 로보티즈, 로봇주인데 로봇주 하면은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집에서 쓰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 더 있죠. 노란봉투법. 인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하지 않는 로봇에게 맡기면서 산업 효율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전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잡는 방법에는 이전 거래량을 꼭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지를 늘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저점마다 잡는 연습이 좀 됩니다. 자, 고점에서 계속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셔야지 고점에서 계속 매수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잘 갔기 때문에 아무리 고점에서 사셔도 언젠가는 탈출은 하시겠지만 이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게 지금 짧아서 그렇지 이 기간만 해도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달 동안에 잘 가져가서 그냥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은 너무 아깝겠죠. 시간은 금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점에서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KH 바텍.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종목이에요. 왜 요새 접는 핸드폰 많이 쓰시죠? 뭐 위로도 접고 옆으로도 접고. 자, KH 바텍은 앞으로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또 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소화해주고 저점 자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요. 주식은 우상향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계속 고점을 잡는다는 거죠.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시라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이후에 차트는 보지 마시고 이 여기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한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또 들어가실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나오고 추후에 다시 자리가 나오니까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 기다리죠. 어떻게 하면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새 또 핫한 섹터가 어떤 건지 아래에 나오는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단기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꼭 연락을 주셔서 성공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성공 투자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 노하우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거래량에 대한 부분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매매를 많이 하십니까? 이게 딱 질문을 드려봤을 때 어떤 매매를 좀 하고 계세요? 제가 10명에게 물어보면은 10분 다 글쎄요
요새 그냥 많이 오르는 거,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거,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해줘서요. 아니면은 그동안 이게 많이 안 갔으니까 이거 가지 않을까요? 막 이런 대답이 대다수예요. 제가 예전에 자문사 일을 맡아서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 200~300명의 저희 회원을 모시고 좀 해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특별한 매매 없는데요?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라는 되질문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매매 기법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식은 기다림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나는 이런 매매 기법이 있어. 나는 이걸로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난 이렇게 해서 잘 해왔어라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런 이전에 있었던 기록 없이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왔다 갔다 매매를 하다 보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난 저 매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자, 패턴으로 저점 잡기예요. 패턴으로.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전 강의에서도 비슷한 얘기였지만 그때는 추세를 돌파하는 내용이었어요. 돌파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아닌 이번에는 박스 내에서 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일반 추세입니다. 일반 추세에서 박스권 패턴인데 자, 이전 고점, 저점 어느 정도 주식은 고점과 저점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 하단에서 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려우시다고요? 정확하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1,000원 왔을 때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차트를 보고 쭉 한번 보시면서 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이 자리에서 매도해보고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차트로 한번 연습을 쭉 돌려보는 연습도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점에서 패턴, 자 일반 추세에서 저점을 잡는 패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상승 추세. 자 이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박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저점, 고점, 하단에서 잡으셔야 되겠죠. 하방 추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방 추세예요. 자,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고점이 있으면 늘 박스 내에서 저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박스권 저점 차트를 쭉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가 나오는지 이런 박스권이 나오는지를 잘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JMB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가 특강 때 드렸던 5개의 맛보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자, 이 자리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보았을까요? 물론 여기 차트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보면은 박스 내에서 저점 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왔던 그 자리를 매도 사인으로 들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권역에서 한번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저점 매수, 고점. 참 쉽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고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차트 종목이 사실 몇 없습니다. 대부분이 변동성을 많이 갖죠. 그래서 예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딱 갖춰진 이런 패턴대로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모두 다 수익을 잘 내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이거 못 가고 출렁이다가 또 빠질 것 같은데?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제 고점이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 줬습니다만은 계속 또 음봉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미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여기서는 커트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또 말씀을 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박스권 패턴이에요. 열심히 상승이 쫙 가고 있는데 저점이 또 나와요.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일반 박스권보다 상승 박스권이 조금 더 좀 표현을 그랬지만 훨씬 더 힘이 좋고 섹터가 강력하죠. 이런 섹터들이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박스에 있는 것보다 일반 박스에 있게 되면은 어떤 느낌인가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라갔다가 또 맞고 내려오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미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고 참지 못하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원래 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이라면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일반 박스라면은 근데 이만큼을 오지를 못하고 내려오다가 아니야.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 라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 지금 여기도 저점 계속 이렇게 저점들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저점 잡기예요. 딱 보이시죠 또. 맞서 말씀드렸던 또 로보티즈를 잠깐 갖고 와봤어요. 누차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성향을 또 말씀을 드리고 살짝 이 차트 내에서도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들이 쭉 나오고 이제 고점 나오죠. 자, 추세적으로는 쭉 우상향이에요.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래량 나오고 자리가 잡히는 부분들, 저점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안 하시는 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일명 한 번에 다 몰아넣는 투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몰빵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현재 있어요. 다른 거 다 사고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오늘 어떻게든지 다 털어넣어서 살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도 잘 하셔야 되겠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내용도 지금 나가는 하단에 VOD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 VOD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특히나 앞으로 있을 더 중요한 섹터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섹터, 좀 오늘 말씀드리는 여기에도 또 연장된 섹터가 제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VOD 참고해 보셔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 변동성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좋은 종목, 또 섹터를 골라야 될지 또 찾아 드릴 테니까요. VOD로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래서 이 아랫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 지우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하나 좀 짚어 드릴게요.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트를 개인적으로도 한번 HTS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대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날이에요. 지금 이거 뒤에는 안 보이고 자, 이 뒤에는 안 보입니다. 이날, 자, 이날이에요. 이날 과연 여러분은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까? 이날 말이에요. 음봉 나온 날. 이미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못 하시죠. 대부분 못 하십니다.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 또한. 그런데 다음 날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뭐가 나왔죠? 그렇죠. 거래량이 잘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둘 다. 자, 올라가는 중에 매수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추세가 살짝 이탈이 됐다 하더라도 리커버에서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다시 악셀을 밟고 들어가셔도 좋아요.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리커버가 되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일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도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리커버가 되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락 박스권이에요. 쭉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하락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저점에서 하락하는 중인데 하락 박스에서 나는 이 종목이 지난 강의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는 자리다. 돌파를 할 것 같아. 예상을 하고 들어가겠죠. 나는 그냥 박스 매매만 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더 돌파를 해서 큰 상승이 나와줄 것 같아 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들어가야지 그래도 올라가서 고점 맞고 여기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러질 못하고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못해요. 다가가질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본절이라도 나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픈 종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신 종목일 것 같은데 LNF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보통 하방 추세라고 하면은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겠죠. 이 하락 박스권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LNF에 대해서 살짝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나갈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모멘텀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분기에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흑전에 대한 기대감, 흑자 전환. 거의 한 8분기 만이죠. 참 오래됐어요. 한 해가 4개이기 때문에 8분기면 2년 만입니다. 2년 만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왔던 그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BEP. 그래서 손익분기를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에서 ESS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는 이전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하락세가 좀 길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여기 이 시간에는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전 고점에서 글로벌 IB에 좀 공매도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공매도가 다시 상환하는 자리들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나가고 있는 또 VOD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려볼 테니까요. 오셔서 2차 전지 향후에 또 이 부분 VOD를 또 신청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섹터를 또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신청하셔서 미리 한 번 더 아래에 있는 섹터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NF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기조가 있죠. 이건 조금 전 차트라서 살짝 좀 과거로 돌린 건데요.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오는 중인 거죠. 그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공개 방송 또 매주 목요일마다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에요. 저점. 이런 자리들을 보시고 일단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모를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지 또 박스를 이룰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점은 잡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 고점까지 가줄 건지 아니면 못 가고 계속 고점이 내려올 건지 넘어줄 건지 거기서부터는 다음 생각이지만 일단 저점은 잡고 보셔야죠. 일단 저점은 잡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 들어갔을 때 또 손실도 많이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본절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요. 이런 추세,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한 박스권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슈로 저점을 한번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국 소비주 9월 말경이죠. 29일쯤에서 중국 무비자 여행이 드디어 이제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중국 인구가 약 14억,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여권 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비율은 많지는 않아요. 비율은 많지 않지만 절대적인 값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이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 가실 때 주로 짧은 여행은 어딜 많이 가십니까? 동남아, 중국, 일본 요 주변을 많이 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행을 이제 공항을 많이 가시다 보면은 미국도 가는 분도 있고 또 유럽을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좀 많은데 사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주변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국에 많이 간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은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국 소비주 앞으로 무비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을 잠깐 볼게요.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튀어주고,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튀어주고, 이런 자리들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슈가 나왔던 자리, 이슈가 나오고 나서 쉬어주는 자리, 이슈가 나오고 나서 분명히 쉬어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죠. 자, 그 뒤에 또 흐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제가 VOD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또 섹터 그리고 다른 기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 그리고 최근에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실 수 있는 무기 하나씩은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 또 계속 드려볼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제 강좌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상준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